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얼굴이 제가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 비디오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일 먼저 비디오 켜주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보고 있는 화면을 선생님들께 캡처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한 분만 카메라를 켜주셨거든요. 자, 잠시만요. 아마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아이들이 아무도 이제 카메라를 켜고 있지 않으면 되게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선생님 고등학교에서 왔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네, 수업 소개고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대전 전빙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거든요, 사실. 대전이 아니고. 그래서 대구 오면서 굉장히 혼자 멀리 기차 타고 여행 간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대구까지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선생님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링크 하나 채팅창에다 드릴 건데요. 멘티미터 주소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뭐를 할 때 행복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거를 간단하게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 2분 후에 선생님들이 뭐라고 쓰셨는지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 주소, 채팅창에 주소 있죠, 선생님.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두 가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나는 뭐뭐뭐를 할 때 행복하다. 여기 땡땡땡에 해당하는 거. 학교 업무, 수업 이런 거 쓰시지 말고요, 선생님. 나는 뭐를 할 때 행복한지 써주세요. 1분 후에 선생님들 쓰신 거 같이 볼게요. 난 아이디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컨닝하실 수 있게 했으니까요. 선생님들 링크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링크 있거든요. 선생님들 뭐 하실 때 행복한지 간단하게 두 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연수하다가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아마 질문이요라고 하시면 음소거를 해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말씀으로 하시기 부끄럽다. 그럼 채팅창으로 역시 바로 질문하셔도 제가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뭐 하실 때 행복한지 한번 볼게요. 아니, 되게 답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 연수하셨던 분들 답까지 같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음악 들으며 걸을 때, 저는 음악 들으며 퇴근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나눔. 아이고, 이거 원래 금지어인데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자녀들이 웃을 때, 가족과 함께 여행할 때, 책 보고 운동할 때. 로봇이라고 쓰신 분 제가 궁금한데 혹시 쓰신 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이라고 아마 로봇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와 아내랑 좋은 일정을 보낼 때. 여러분, 선생님들 보니까 책 좋아하시고 음악, 여행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해봤고요. 제가 이제 멘티미터를 수업 시간에도, 그러니까 교실에서도 쓰고요. 온라인 수업에서도 많이 쓰고요.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멘티미터 아이디가 여러 개여가지고 제가 실제로 했던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보여드리긴 그렇지만 말씀으로 그냥 드릴게요. 저는 교과가 영어니까 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고 내용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5개 쓰기, 단어 5개 쓰기 하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게 크게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해요. 그래서 국어나 아니면 영어 또는 사회 선생님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타입은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멀티플 초이스. 요거 가지고 저는 요번에 반장, 부반장 선거를 정말 금방 끝냈거든요. 반장, 부반장 후보들 1, 2, 3번에서 아이들이 링크 주고 아이들이 이제 투표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저하고 만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막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 수업하면서
아마 선생님들도 하시다 보면 많이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의 노하우는 뭐냐면 아이들이 줌에 들어왔을 때 출석 체크하고 이렇게 한참 걸리는 게 저는 조금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노하우는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뭐 미리 신청한 노래를 틀어준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오늘 뭐 간단하게 점심 뭐 먹을 거야? 채팅창에 써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티미터가 이런 구글 도구 중에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행복한 마음으로 연수를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준비했고요. 사실 오후 5시면 굉장히 선생님이 이제 피곤하실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에는 시간이 짧고요. 저는 크게 목표를 3가지로 잡았어요. 첫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요게 이제 교사지원단에서 만든 구글 사이트가 있잖아요. 아마 자주 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의 설명을 듣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저희 소통하는 밴드가 있잖아요. 저희 초등 선생님들을 많이 보이시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사실 저는 자주 못 뵀거든요. 그거 한번 거기를 통해서 소통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만든 자료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간도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크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연수를 시작하고 할 거고요. 선생님들 아마 이 수요조사에 다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온라인 컨설팅 수요조사 해보니까 3번에 교과목별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맡은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자, 도대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뭘까? 저도 이 교사 지원단 하면서 가장 궁금했어요. 이제 일단 잠정적인 의미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작한 교육 자료 중에서 교육과정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 별로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가져온 요 몇 가지 화면은 4월 달에 아마 연수, 서울에서 했던 어쨌든 연수 신청하신 분들은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당장 나 내일 수업에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실제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초등 선생님들은 이거 5가지 형태로 구글 사이트의 자료가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자료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일단 다양한 교과를 하시고요. 이제 자료가 쭉 수업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중고등학교는요. 형성평가 활동으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4가지를 나눴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같이 볼게요, 선생님들. 자, 이거 우리 밴드에 올라온 자료인데요. 한번 이거 잠깐만 볼게요. 중고등학교 학생 모두 원격 수업에서 교사 또는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이들도 혼자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응답했고요.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학교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수업 영상. 저는 이제 수업 영상을 한 7년 전부터 제작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선생님들 저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 소개는 이 페이지 하나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는 교직 경력은 되게 짧거든요.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해는 2015년도였어요. 그 전에 4년을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었는데요. 2015년도에 거꾸로 교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수업 영상도 만들고요.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블렌디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15년도 이후로 제가 영상 제작해서 주고 아이들하고 온라인상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게 블렌디드 수업이구나, 학생 중심 수업이었구나라는 거 알게 됐고요. 저의 소개는 간단하게 이 숫자 하나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채팅창에 좀 선생님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불편하시면 카메라는 안 켜셔도 되는데요. 채팅창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이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이게 저희 밴드잖아요. 밴드에 선생님 일주일에 횟수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일주일에 1~2번 들어간다. 한 번. 이 밴드에 나 맨날 들어간다. 그럼 일주일에 7이 되겠죠? 숫자를 선생님 써주세요. 저의 질문은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학교 이 밴드에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는지 숫자를 좀 써주시면, 선생님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몇 번 밴드에 들어가 보시는지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고, 네.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수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선생님 사실 일단 바쁘셔서 물론 뭐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 밴드를 통해서 앞으로도 선생님들 여기서 좀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자료도 많이 올리시고 질문도 올리시고 소통이 제가 봤을 때는 활발한데 저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에 저는 사실 거의 매일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서 이제 뭐 하트도 누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수 이후에도 답답한 게 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요거 해봤더니 괜찮더라. 자료도 공유도 해주시고요. 질문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 밴드를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솔직한 답변 해주신 선생님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가장 사실 키워드가 이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 집중 워크숍. 이 구글 사이트 주소는 다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아마 공유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요거 제가 안 여쭤볼래요. 요거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 보세요 하면 제가 속상할 것 같아요. 다 영이어가지고. 정말 여기 전국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책자로 안 만든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 무슨 책자 같은 거 오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바로 책꽂이에 꽂고 안 보거든요.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선생님들이 당장 내 수업에, 선생님들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일부러 이렇게 구글 사이트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수 끝나고 좀 궁금하다. 그럼 클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등은 형성평가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미지로 보여드리지만 이 사이트 자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크게 4가지 형태로 저희가 2차 시를 개발해놨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거는 온라인 수업, 그리고 나서 온라인 수행평가. 일부러 이런 형태로 올렸어요. 왜냐면 온라인에서 구현한 거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뭐 제가 만든 자료는 온 형태로 일부러 이렇게 바꿔서 올려놨고요. 자,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형성평가 활동으로 일단 묶어놨어요. 4가지인데, 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요. 의사소통형, 학습 확인형, 포트폴리오, 실험 실습형. 역시 와닿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올린 자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저는 3가지 형태, 4번 빼고 이제 3가지 형태를 올려놓았어요. 첫 번째는 진로 인터뷰 수행평가에 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전 PDF 파일을 안 올렸거든요. 처음에 저희 이 자료 올릴 때 이제 PDF로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글 파일 또 선생님들이 다운로드해서 바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올려놨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선생님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5월 1일에 이제 고3 수업을 했었는데요. 미리 캔버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 3개 반 수업을 했었는데요. 고3이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밴드랑 비슷한 팀버스라고 있거든요. 밴드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팀버스에 아이들을 3월 달에, 2월 말인 것 같아요. 미리 다 가입을 시켜놨어요. 이제 계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뭔가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각 반별로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선생님 좀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아이들 다 가입시키고 아이들 과제도 주고 소통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얼굴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낯설었거든요.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멋지게 미모의 영어쌤인데 왜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제 맘대로 이렇게 막 이제 과장 광고 해가지고요. 만나자 5월 1일 3시에. 자, 선생님들 질문이에요. 저희 3개 반에 80명 아이들이었거든요. 80명 중에 이 줌의 아이들이 몇 명이 들어갔을까? 숫자를 써주세요. 80명 중에 몇 명이 줌 수업에 들어왔을까요? 고3 남학생 80명이에요. 숫자를 빨리 써주세요. 선생님 0명 좀 심하잖아요. 네, 40명 감사해요, 선생님. 70명, 80명, 30명. 다 정답이 없는데, 아직 선생님. 자, 신청은
5명이 했고요. 선생님 들어올게요. 신청 5명이 하고 실제로 4명 들어왔어요. 1명 미용실 간다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만 아이들을 보고 싶구나. 아이들이 궁금하구나. 그리고 이 망한 수업이에요. 완전히 폭망했어요. 망한 이유는요. 제가 접속해서 저 엄청 떨렸거든요. 줌 수업도 처음이고 아이들 처음 보는 거잖아요. 엄청 긴장하면서 막 게임도 준비하고 그래. 그동안 질문 들어온 거 내가 막 해설도 해줘야지 막 이랬는데 4명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집에 안 있더라고요. 집에 있을 줄 알고 이렇게 한 건데 핸드폰 들고 아이들이 막 주변 바람이 불어요. 야외에 있어요. 너네 어디니? 그랬더니 독서실 옥상에 이렇게 하고 수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망한 수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제가 원하는 애들만 여기 보시면 참가 희망자라고 했잖아요. 원하는 애들만 신청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됐구나. 이게 망했구나 해가지고 2번째 줌 수업은요. 강제로 100%다 들어야 되는 수행평가를 했어요. 이때 아마 온라인 계약 막 했을 때 같거든요. 2학년 아이들은 제가 그 전년도에 1년 동안 저랑 거꾸로 교실 수업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저랑 소통을 했었고 아이들이 참여를 했던 아이들이라 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때는 2학년 같은 경우는 전체에 이제 밴드가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밴드 라이브. 요거 선생님들 수업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같은 날인데 사실 5월 1일에 이렇게 밴드 라이브 하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하고요. 제가 밴드 라이브 한 장면이에요. 저는 이제 수행평가를 계약하자마자 해요. 1학기 초, 2학기 초.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기간에 수행평가 막 몰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잠 몇 시간 못 잤대요.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학기 초에 수행평가 만나자마자 애들 안녕? 하고 나서 이제 수행평가 설명하고 바로 수행평가 하고요. 수업 시간에 계속 참여하면 수행평가가 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만 저는 하거든요. 중간에 하지 않고 학기 초하고 그냥 계속 하는 이런 수행평가만 해요. 그래서 수행평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접속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몇 명 안 들어온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밴드라이브의 장점은 설명 끝나고 제가 종료라고 누르면 영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 제가 바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수행평가 설명이니까 바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 파일, 이쪽에는 수행평가, 오른쪽에는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 있고요. 왼쪽에는 말하기 수행평가였거든요. 진로 인터뷰. 그래서 여기다가 샘플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그 시간에 작성하고 그 다음 주에 수행평가를 했어요. 아마 선생님이 이제 줌으로 지금 수업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행평가를 하신 경우 주변에서 별로 못 보셨죠? 저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수행평가 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작년에 이 당시에 제가 줌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수행평가를. 그래서 아이들을 4-5명씩 팀을 나눴어요. 그래서 회의 링크를 다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 같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작년에는 이제 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링크를 따로 만들고 30분 단위로 했어요. 이제 1팀 같은 경우는 좀 영어 잘하는 아이들 수준을 알잖아요. 그리고 4팀은 왠지 접속도 못할 것 같아. 왠지 얘 안 될 것 같아. 이런 아이들 4팀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수행평가한 장면이고요. 여기 남자 반, 여기는 여자 반 이렇게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 이제 화면 다시 보시면요. 진로에 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영어로 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그 진로를 갖게 된 이유 그리고 롤 모델 자기가 인상 깊게 읽은 책 등등등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근데 분량만 제가 제한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줌으로 안 하시는 이유가 외부의 도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내가 외부에 도움이 되면 되지 뭐. 그래서 저는 샘플 다 줬어요. 애들이 빈칸만 채워도 이걸 충분히 원고를 작성할 수 있게끔.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도 되잖아요.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빈칸만 채우면 되게끔 다 줬고요. 그리고 나서 수행평가할 때 원고를 보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줌이니까 애들 이렇게 메모 포스트잇 붙여놓고 얼마든지 컨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읽어도 돼.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 학교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고 작성하기, 그리고 진로 인터뷰.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선생님이 의아하실 거예요. 저게 무슨 말하기야, 읽기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추가 질문하기. 아이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즉석에서 2개 또는 3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질문을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끔 실제로 의사소통이 되는가를 봤거든요. 그래서 3가지 영역으로 제가 이제 점수를 줬고요.
이 수행평가가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점수 잘 오히려 아이들 깜짝 놀라요. 선생님 이렇게 점수 잘 주셨어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조금 아이들 틀리고 하면 감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분량만 채우면 점수를 줬어요. 인터뷰도 충분히 얘기하면 마지막에 실제로 의사소통이 됐는지 점수를 일부러 조금 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까지 영어 이렇게 말하기 수행평가 한 것 중에 점수 가장 잘 맞았어요. 이런 아이도 있었고요.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 선생님들도 영어 말하기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좀 어려운 오히려 이런 수행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저는 좀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이런 인터뷰 같은 경우 선생님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교실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줌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줌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아이들하고 더 가깝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혹시 이제 수행평가다 보니까 선생님 저 왜 감점이에요? 라고 하면 이제 녹화된 화면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했고요. 마지막 이제 4팀에 있는 아이들은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접속이 안 돼요. 왜냐면 줌이 처음이잖아요. 아이들도요. 소리가 안 들려. 막 그래서 어떤 아이는 왜 소리가 안 들려? 그럼 화면으로는 얼굴 보고 전화할 테니까 핸드폰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줌도 경험해보고 이제 말하기 평가도 해보고 이렇게 수행 평가했고요. 선생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채팅창 아주 잘 보이거든요. 바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연수에서 이렇게 수행 평가 말씀드리기 엄청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여기 우리 교사지원단이 만든 구글 사이트에 올린 자료는 할로윈데이 관련인데요. 아이들이 가장 이제 저는 이제 학기 초에 아이들 설문조사를 하고요. 수업에 관해서 학기 말에 또 해요. 그래서 1학기 말에 아이들 설문조사 한 거 바탕으로 2학기 실제로 수행평가를 반영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의견을 받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년 말에 선생님 이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하는 게 이제 할로윈데이 수업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했고요.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 자료는 다 원본 제가 올려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F 아니고 저는 원본 올려놨어요. 변형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마 방탈출 게임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거 제 자료를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 입장에서 해보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요거 편집해서 쓰실 수 있게 바로 선생님 수업에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연필 모양 누르시면 바꾸셔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다른 형태로 방탈출 게임 해보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패들렛에 또 링크를 몇 개 올려놨어요. 변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팀버스, 팀버스라고 자꾸 말씀드릴 건데 밴드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30일이 할로윈데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31일이 할로윈데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날에 이제 방탈출 게임, 그러니까 구글 폼으로 만든 방탈출 게임 내도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이 방탈출 게임. 수업 시간에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탈출 게임 이제 하라고 링크 올려주고요. 이때는 온라인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교실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한 애들에게 나오라 그래서 트릭 오 트릭 외치면 간식 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아이들 굉장히 이제 재밌어 했어요. 선생님들 구글 폼 써보셨으면 채팅창에 뭐 써봤다 또는 동그라미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질문은요. 구글 폼 나 써봤다. 예스도 괜찮고 영어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써보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마 구글 폼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든요. 근데 다양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혹시 아직 안 써봤다 하시는 분은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구글 설문 하니까 왠지 설문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로는 구글 폼스거든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학습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지 활동지를 이제 구글 폼으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동아리 보고서 같은 거 이제 구글 폼으로 받아서 생기부 작성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팝송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팝송을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걸 많이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 안에 영상이나 유튜브 링크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업하면 얼마나 즐거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 들으면서 퀴즈도 막 저는 어려운 거 안 주거든요. 자신의 의견 막 쓰게끔 노래에 관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팝송 들으면서 간단한 퀴즈도 풀고 자기 의견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좀 구글 폼 하고 나서 중요한 건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뭐 교실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피드백 해줘요. 아이들이 응답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지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퀴즈. 아마 구글 폼 써보신 분은 구글 퀴즈 형태로도 써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 지금 자료는요, 우리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교사 지원단 워크숍 이렇게 구글 사이트 있죠, 선생님. 거기에 사실 들어있는 다 자료가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도 자료가 들어있고요. 지금 우리 밴드에도 그 링크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들어있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 거나 추가로 해놓은 자료는 제가 패들렛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여기 채팅창으로도 공유해드리고요. 그리고 밴드에도 제가 좀 정리해서 링크를 좀 올려드릴게요. 추가로 보실 수 있게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시다가 이런 자료가 더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뭐 네이버 폼이든 구글 폼, 또 라이브 워크숍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 피드백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애들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퀴즈 형태로 쓰시면 돼요. 저는 단어 테스트를 이제 퀴즈로 하는데요. 아이들이 제출하고 나서 제출 완료, 이렇게 완료 제출 누르면 바로 채점이 돼요. 어떤 거는 맞았고 어떤 건 틀렸고. 그리고 이제 뭘 활용하시면 되냐면 저는 거기다 피드백을 써놔요. 아이들이 제가 출제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이 단어랑 이거랑 헷갈릴 것 같다. 그럼 제가 아이들이 제출하면 피드백으로 바로 뭐 이 단어는 이거고 이런 뜻이에요라고 제가 설명을 조금 써놓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피드백 하실 수가 있어요. 따로 일일이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구글 퀴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 그 얘들아 제출하고 나서 피드백 있잖아. 그걸 읽어봐. 요거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더라라고 이렇게 하시면 시간 절약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세 번째. 온오프 영어 단어장 만들기 프로젝트. 자, 요거는 제가 뭐야 영어만 자꾸 얘기하느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선생님들 수업에 변형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얻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영어 단어장을 제가 해마다 아이들과 만드는데요. 또 왜 온오프인지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선생님들 보시면 지금 요거는 구글 사이트, 그렇죠? 그 링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들 자료에. 여기 보시면 역시 채점 기준안, 활동지, 퀴즈 다 한글 파일로 넣어놨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변형해서 쓰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 제가 아이들하고 수행평가로 했던 거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학기 초에 애들아 안녕 내 소개하고 저 바로 수행평가야 이렇게 수행평가 한 건데요. 아이들을 2명씩 짝을 지어줬어요. 여기 그냥 애들 또 낯설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서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2명씩 짝을 지어줘서 여기 보시면 아이들 이름 2명 쓰게 되어 있잖아요. 둘이 이렇게 한 세트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교과서 페이지를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학급별 활동이 아니고 학년 전체 활동이거든요. 학년 전체에 다 같이 협업해서 단어장을 만들고 이 단어장을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수행평가로 시험도 보고 이런 활동인데요. 이제 페이지별로 이제 1학년이니까 7개 단어 쓰고 단어 선정도 본인이 하라고 그랬어요. 짝꿍이랑 상의해서 이 단어 좀 어려운 것 같다, 중요한 것 같다 쓰고 뜻 쓰고 예문 쓰고 그리고 한글 해석도 반드시 쓰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영어로만 써 있으면 애들 안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1학년이다 보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도 시키고 선생님들이 학교 홈페이지 아마 자주 안 들어가시죠? 저도 자주는 안 들어가거든요. 일부러 여기 친해지라고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학습 자료실에 이 자료를 올려라. 사실 이 아이들이 팀버스에 다 이미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교 홈페이지도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다 굉장히 애들이 자료를 많이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요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여기까지는 오프라인 수업이잖아요. 근데 왜 온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요. 퀴즈렛. 아마 영어 선생님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클래스카드 영어 선생님들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 나 영어 공부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자녀 영어 공부를 위해서 나 뭐 좀 해보고 싶다. 제가 상호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뇌땡땡이라는 되게 비싼 뭐가 있잖아요. 근데 무료 퀴즈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영어 공부 하실 때 쓰셔도 되고요. 영어 선생님들 아니신 분들은 아니면 자녀 영어 공부에
퀴즐렛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올리게 했어요. 영어 말고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뭐 중국어, 프랑스어, 각종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어 공부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클래스 카드보다 퀴즐렛을 쓰는 이유는요. 학생들이 만든 거를 누가 만든 거든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 중심 수업을 하기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올리게 했고요. 채점 기준을 보시면 여기 단어학습 앱, 이게 이제 퀴즐렛이거든요. 여기에 올린 경우 이렇게 파일로도 내고 이렇게 점수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도 봤어요. 단어장 얘들아 공유해줄게 공부 안 하잖아요. 이제 시험 보고 수행평가 점수에도 넣었고요. 이게 실제로 만든 시험지예요. 1번부터 아마 30번까지 30개 그쵸 만들었고요. 이제 OMR 카드에다가 하게 했어요. 채점이 편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고요. 이게 1학기 수행평가였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시험 보고 감점돼서 너무 억울해요. 여러 번 보고 싶어요. 이게 피드백을 줘서 제가 아 그래 그럼 2학기에 기대하려. 2학기에는 시험을 6번인가 7번 본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 계속 봤어요. 그때는 요 단어장이 아니고요. 콜로케이션 뭐 활용한 뭐 다른 걸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뭐 6번 보고 한 번 정도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다 채점해가지고 그중에 자기가 제일 못 본 거 개별로 다 달라요. 하나 빼고 5번, 1개 빼고 5개를 평균 내서 90% 이상이면 만점. 이런 식으로 시험 봤는데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계속 시험 보면 어떡해요? 라고는 하지만 또 가장 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온오프 단어장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평가랑도 연계했고요. 퀴즐렛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안 들이고 영어 재밌게 배우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요. 퀴즐렛을 저는 정말 매년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재밌게 활용을 하는데요.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요. 선생님들이 만드실 필요 없어요. 물론 부지런하신 분들은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남이 만든 거 잘 쓰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고3이니까 수능 특강으로 수업하잖아요. 검색하면 막 부지런하신 분들이 이미지도 막 넣어놨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 링크만 저는 아이들에게 공유를 해줘요. 들어가서 이게 남자 반 수업이었는데요. 애들이 미친 듯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3이니까 아이들이 교실에 수업 왔잖아요. 이 링크를 교실 수업에도 적용하고요. 온라인 수업일 때도 링크 주고요. 애들이 막 제가 그 기록을 캡처해서 올리게 해요. 제가 따로 퀴즐렛도 좀 잘 쓰시는 분은 돈 조금 주시고 이제 뭐 학급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정말 무료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기록을 막 올려놔요. 저는 5등. 제가 계속해도 1등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매칭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 이제 해서 올리게 하고. 이렇게 이제 퀴즐렛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거 올리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평가로도 하고 있고요. 제가 요거는 꼭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지금도 되게 제가 보기엔 학교에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학교 업무도 해야 되지, 수업 준비도 해야 되지, 담임이신 분들은 저 고3 담임이거든요, 올해. 그럼 이제 생기부의 지옥에 이제 여름방학 내내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영어학습 기획단을 매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큰 거는 단어장을 제작해요. 기존에 있는 단어장 말고 통암기 단어장이라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기 초에 영어 공부도 하고 나눔이 굉장히 아이들의 의미가 있잖아요. 재능 기부도 할 사람 해가지고 영어학습 기획단이 사실 생기부만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건 아닌데요. 나중에 생기부 쓸 때 너무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모집해서 카톡방 만들고 여기에 이제 아이들하고 자료를 만들어요. 그 자료가 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올해 하고 있는 영어학습 기획단. 세부적으로 뭐 역할을 주기도 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뭐 공지사항 올리는 아이도 있고요. 댓글 관리하는 관리자도 있고요. 수업 활동지가 많잖아요. 그거 모아서 정리하는 애도 있고 애들마다 이제 반별로 저 역할은 뭐 따로 주긴 하는데요. 요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요. 아이들하고 통암기 단어장을 만드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고3이잖아요. EBS 교재 뒤에 우리말 단어 뜻 이런 자료는 있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보는 자료가 단어 뜻. 근데 아마 영어 선생님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영어 하나랑 우리말 단어 하나랑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이제 통합기 단어장이 있긴 있어요. 예전에 나온 자료가. 근데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수능 특강 자료로 만든 통합기 단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아이들하고 만들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사회적 관계, 영어로 뭐 소셜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동사가 생각이 안 나요. 실제로 영어 쓸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쓰이는 단어가 조성하다, foster. 이렇게 통째로 통합기 단어장. 이거를 딱 뭐라고 이름 붙일지 아직도 고민이에요. 혹시 영어 선생님 계시면 저희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콜로케이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청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주 같이 쓰이는 단어들의 묶음을 영어학습 기획단 아이들하고 자료를 만들어요. 학기 초에 계속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집이 나오면 아이들에게 공유도 하고 수업 시간에 시험도 보고 올해는 수행평가로 테스트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이거 정말 피땀 눈물이 들어간 자료다. 열심히 공부하자 해서 요거 가지고 저는 이런 자료로 공부해야 아이들이 실제 영어 실력도 늘고 뭐 수능 당연히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없는 자료라서 제가 말 끝에 여기는 지금 잘렸지만 저작권 표시하거든요. 시중에 유출하면 내가 고소하겠다. 농담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표시하는 방법도 제가 패들렛 넣어놨어요. 선생님들 혹시 자료 만드시면 선생님들 자료가 시중에 막 떠도는 거 선생님들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저작권 표시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매년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 이야기톡 들어보신 분 좀 채팅창에 써주세요. 들어봤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톡. 이야기톡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문제적 남자 있죠? TV 프로그램. 거기에 나왔대요. 이야기톡 들어보신 분? 선생님, 제가 보기에 이수정 선생님 제가 뭐 선물이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답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자, 이야기톡이 스토리텔링, 그렇죠. 예,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책을 샀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봐도 게임에 제가 좀 취약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톡, 이게 그냥 상표 이름이에요. 이제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인데요. 보니까 Y스토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저희 이거 강사 선생님 좀 학교에 보내주세요. 선생님 감사해요.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야기톡 팬인데요. 카드도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그래서 강사분을 학교로 모셨어요. 선생님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선생님들 중에 뭐야 스토리텔링 유행이 지난 지가 언젠데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막상 이걸 배워보니까 몇 시간, 한 2시간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활용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배운 바로는 작년 이제 화면이에요. 근데 제가 배운 바로는 수업, 동아리, 자율활동, 학급 있죠? 학급 활동,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진로. 굉장히 다양한, 아마 그저 써보신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톡 활용해서 수업 어떻게 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아이들 모습, 자는 아이들 아무도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의욕 넘치고 이런 아이들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순수하게 이거 활용해서 재밌는 게임이 많거든요. 우리말로 그냥 게임하게 하고 애들이 막 물어봐.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로 해. 일단은 그냥 우리말로 해도 돼. 이거에 친해지게 했고요. 두 번째는 영어 수업에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활동지는 어디 있을까요? 구글 사이트에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하고 게임을 했는데요. 5조각 이야기를 내 영어 수업하고 접목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주인공 하는 일, 문제 발생 해결, 결말 쓰게 하고요.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우리말로 아이들끼리 게임도 하고 우리말로 이야기를 쓰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로 바꾸게 했어요. 선생님들 구글 번역기 종류가 많으니까 영어 선생님들은 항상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 번역기를 쓰게 해 말아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초점은 실제로 아이들이 영어를 쓸 때는 번역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기를 쓰기는 하는데 잘 쓰는 방법을 항상 알려주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말이 일단 깔끔하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말 어순이 엉망이면 영어도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을 일단 잘 써야 되더라. 두 번째는 자꾸 제가 구글이란 이름을 붙이네요. 번역기. 애들 팝하고 애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번역되고 나서 이걸 반드시 한번 읽어봐.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수정하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 수업에 접목했고요. 자, 오른쪽은 감정 수업인데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서로 자기 얘기를 나눌 일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이야기톡에서 다 팔거든요. 스티커, 조그만 스티커 사가지고 이 학습지는 이야기톡에서 만든 걸 제가 살짝 변형했어요. 거기에서 이런 큰 학습지도 파는데 비싸더라고요.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 수업에 맞게 바꿨고요. 다음에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영어로 좀 바꿔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말하고 고민을 얘기하면 다른 친구들이 걱정을 듣고 걱정이 인형 뭐 이런 것처럼 공감해주고 힘을 주고 뭐 이런 수업이었는데요.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내 친한 친구지만 옆에 짝꿍이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야기톡 수업했고요. 이걸 패들렛에 아까 선생님도 보신 것처럼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패들렛에다가 이제 작성하겠어요. 저는 이제 반별로 패들렛이 다 있거든요. 반별로 다 있고 아이들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패들렛 아마 써보신 분들이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제 요거 이름이 갑자기 쉘프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이제 아이들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기부수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뭐 발표했다. 제가 따로 기록 안 해요. 저는 굉장히 게으른 교사거든요. 대신 아이들이 뭔가를 하게 해요. 잘했어. 너 패들렛을 써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했어? 사진 찍어서 패들렛에 올려놔. 이런 식으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나중에 생기부 쓸 때만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한 학기 동안 쭉 참여했던 수업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들렛 쓰고 있고요.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그리고 나서 저는 반드시 친구의 글에 빨리 작성하고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패들렛을 교실에서도 쓰고 이제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다 쓰는데요. 교실에서 보면 빨리 쓰고 놀아요. 그러면 가서 제가 얘기해, 친구 글 읽고 댓글 써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아이들 하는 동안 화면 켜놓고 바로바로 댓글을 써요. 그래서 댓글 앞에 패들렛의 단점은 자기 이름이 안 뜨잖아요. 그래서 댓글 쓸 때 반드시 이름을 밝히고 댓글 써라. 그리고 정말 가끔 남학생들 같은 게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얘기하고 뭐 지워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통제하시면 충분히 남학생들도 진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패들렛 활용해서 수업하고요. 가장 제가 작년에 했던 수업 중에서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하는 게 이야기톡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유행 지나서 나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수업, 국어 수업 말고도 다른 부분에도 활용하시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톡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FPBL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조금 짧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선생님들 마지막 질문이에요. PBL 문제중심 학습 혹시 해보신 분 댓글에 나 해봤다. 과목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학급 활동 해봤다 아니면 뭐 국어 수업 해봤다. 이렇게 문제중심 학습 혹시 해보신 분 계시면 채팅창 선생님 그쵸 기술과정 수업 과학 수업 이런 데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PBL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쭤본 분 중에 해보셨다는 분 이수정 선생님 처음이에요. 왜냐면 저도 PBL 하면 알고는 있어요. 이론으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저도 해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2박 3일 연수에도 제가 배우고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제 학급 활동으로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했는데요. F가 붙은 이유는 플립트가 붙어가지고 요게 있는 용어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뭐 거꾸로 교실에서 잘 맞는 건 아닌데 거꾸로 하는 문제중심 학습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 너무 많죠? 요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처음 배운 거니까 그 단계별로 일일이 따라가 봤어요. 그 PBL, FPB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단계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단계를 해봤고요.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이었고요. 1학기 말에 학급 활동을 했어요. 학급 활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학기 초에 아이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학기 초에 아이들이 비는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들 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자습 줘야 되는 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년 전체 행사로 제가 일은 좀 잘 벌리거든요. 그래서 학년 전체 행사로도 연계해서 좀 나눔 이런 거 했고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참여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몇 가지를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수행평가로도 프로젝트하고 학급 활동으로도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제가 저만의 이제 노하우는 이거예요.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주제가 같으면 마지막 결과물 형태를 원하는 대로 다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구글 설문 한 결과거든요. 구글 설문 하기도 하고, 뭐 포스터 만들기도 하고, 보고서 쓰기도 하고, 반대로 주제가 모든 별로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가 막 다양해. 그러면 결과물은 똑같이.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조금 집중력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다양한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아까 보시면 너무 단계가 많잖아요. 너무 아마 선생님들 보고 질리실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하라면 사실 좀 살짝 엄두가 안 나고요. 여기 선생님들 제가 올린 구글 사이트에 올린 자료는 누구나 모든 과목에 쓸 수 있겠다 싶은 단계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활동지랑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활동지 보시면 아마 선생님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보시고 뭐야 뭐 하라는 거야 모르겠다 그러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밴드에다가 글 올릴 거거든요. 우리 밴드에. 그래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리된 거 몇 가지 단계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의 수업의 목표는 아이들 인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상호작용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이제 목표고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지금 이거 해볼까 말까 망설이시는 게 있으시다면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렛츠 킵인 타치 제가 꼭 선생님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패들렛 잠깐 화면 보여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서로 연락하잔 말이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 패들렛 링크는 저녁에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선생님 지금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강의 자료들 슬라이드 그리고 도대체 이런 자료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선생님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 자료. 그래서 오늘 연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이 자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수업할 수 있네. 이렇게 하는구나. 좀 자주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자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제가 더 올려놨고요. Q&A 있으니까 선생님들 제가 아마 댓글 쓰는, 그죠. 해놨군요. 제가 이따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잠깐만요. 제가 바라는 거는요. 선생님들, 잠깐만요.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여기 밴드 있죠? 초등 선생님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중고등 선생님들도 여기서 좀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여기 정말 매일 가거든요. 농담 아니고. 그래서, 근데 여기 밴드에 아마 선생님 다 가입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저한테 직접 뭐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통해서 저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좀 소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일부러 3분 일찍 끝낼 겁니다. 2분 남았네요. 이건 꼭 질문해야겠다. 요 얘기 한마디 해야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없군요, 선생님. 자, 그러면 여기 렛츠 킵 인 타치. 선생님들 앞으로도 이렇게 한 번 보고 2년 끝내지 마시고요. 여기 패들렛 또는 밴드 통해서 앞으로 선생님들 좀 계속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